서론에서는 2에서 3문제 출제되며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등에 관한 중요 판례 정리 중심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권리의 주체인 자연인과 법인을 다루는 파트로 5에서 7문제 정도 출제되며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 부재와 실종은 반드시 사례문제에 대비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관습법이란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습 내지 관행이 일반인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입니다. 관행을 법규범으로 인식하는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성립 시기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을 때로 소급하여 성립합니다. 관습법은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 하나여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보충적 효력설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이므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반면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에 당사자의 의사에 보충함에 그치는 것을 말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을 일으키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의사표시에 의한 형성권과 법원의 판결에 의한 형성권이 있습니다. 청구권이라 표현하지만 실제는 형성권인 권리의 예를 암기해 두어야 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서로 상대방의 신뢰와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히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실효의 원칙이란 권리자가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된 경우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금반원 원칙이란 선행하는 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의 효과를 인정하게 되면 선행행위로 말미암아 야기된 다른 사람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후행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려는 원칙을 말합니다.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란 권리의 행사가 외관상 적법한 것으로 보여도 실질적으로 권리가 인정되는 본래의 목적이나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에 반하여 그 권리의 사회적 허용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법률 효과를 부여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권리의 행사로 권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는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 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는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틀림.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사가 회사 재직 중 회사의 확정 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틀림.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한 보증에 한하는 바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태아에게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들 권리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태아가 사산된 경우 어느 경우에도 권리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즉 태아인 동안에 부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더라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은 최근 개정법에서 도입된 제도이므로 빈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성년후견인의 능력, 피한정후견인의 능력 등을 조문 중심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틀림. 성년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을 한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 대상입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틀림.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는 그에게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 대리인에게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상대방이 알지 못한 경우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철회권이란 제한 능력자와 체결한 계약은 제한 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에 상대방 스스로 그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철회권 행사는 계약의 경우에만 인정되며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 철회권은 인정되지 않고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철회 가능합니다. 거절권이란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에 대하여 제한 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에 상대방이 그의 의사표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에만 적용될 뿐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임을 안 경우에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갑이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병에게 매각한 경우 상대방 병은 거절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병이 그 물건을 다시 제3자 병에게 증여한 경우라도 취소해 상대방은 병이지 정이 아닙니다. 만일 계약 체결 시 갑이 미성년자임을 병이 알았더라면 병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선의의 상대방만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갑은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자신의 디지털 카메라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병과 체결한 경우 갑이 이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 유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상대방 병에게 있습니다. 상대방 병이 성년자가 된 갑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갑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는 확답 촉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며 능력자가 된 후에 확답 촉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생존 기타의 반증을 들어서 선고의 효과를 다투지 못하며 이 효과를 뒤집으려면 실종 선고 자체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실종 선고의 효과는 실종 선고 절차에 참가한 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절대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실종 선고 확정 전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효력이 없다. 틀림. 실종 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실종 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라 하여도 소송상 당사자 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종 선고 확정 전에는 실종 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소도 적법하고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도 유효하다. 특별 실종의 경우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 선고일부터 1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틀림.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X 부동산을 소유한 갑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장기간 해외 출장을 떠난 경우 법원은 직권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득한 후에 X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법원의 허가 없이 X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그 후 법원의 허가를 얻었다면 그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기왕의 처분 행위를 추인하는 행위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갑이 사망한 경우 재산관리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더라도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은 계속하여 X 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면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습니다.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갑이 탄 비행기가 2006년 6월 7일 추락.
2010년 4월 12일 법원에 갑의 실종선고 청구, 2011년 2월 13일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특별실종이므로 1년이 경과한 2007년 6월 7일 24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종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 관계만을 종료시키며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는 효과를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갑이 살아서 돌아온 사실만으로 갑에 대한 실종 선고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며 선고가 취소되어야 합니다. 만일 갑의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악이라면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직무에 관하여는 행위의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이면 됩니다.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도 법인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틀림.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표기관의 행위가 외형상 법인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림. 그 직무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는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단법인 갑의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불법 행로 병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의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의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법인은 선관주 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표기관 개인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갑의 불법 행위 책임은 그가 선임, 감독의 주의를 다하였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사가 그의 권한으로 선임한 대리인은 법인의 기관이 아니고 법인의 대리인일 뿐입니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합니다.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이전 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제49조 제2항에 계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서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 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표명되었더라도 이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서 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가 효력 요건이고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이면 등기가 대항 요건입니다. 즉 정관의 변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6.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과 7. 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사원에 관한 규정은 재단법인에서는 사원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존립시기나 해산 사유에 관한 규정은 재단법인의 영속성을 고려하고 설립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본 것입니다.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합니다.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청산 중에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합니다.